지난 이야기! 선장일행은 미츠코구초유가 이제 보스를 잡기 위해 원수의 먼 세상에 오게 되고, 미츠코구초를 위해선 모노리스 5개와 생명진화 연구소를 파괴해야 되는데요. 네 번째 모노리스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과연 선장일행은 미츠코를 구출하고 이게 보스인 다니케 촉수를 물리쳐 대기 생존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모노리스 보스에서 쓴맛을 본 선장은 위기를 느끼고 자료를 찾던 중 놓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무기나 장비는 주황 등급 설계도를 구해야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티어였는데요. 이전 장비 만들 때는 2티어짜리를 만들었었는데 이걸 5티어로 올리면 성능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기와 장비 모두 5티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52일차부터는 탐색 지역이 리셋될 때마다 무한 파밍을 했습니다. 집 주변은 블랙펠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재료들을 파밍할 수 있고 무기 및 장비 제작 또는 업그레이드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제야 리셋을 알게 되었네요. 비밀 상자와 미스터리 상자만 빼고 일정 시간 이후 전부 리셋이 되더라고요. 53일차가 되어서야 소원 머신에서 설계도 상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G 눌러가지고 최종 트리에서는 소원 머신을 이용해 장비와 무기 설계도를 얻어야 되는데요. 설계도는 스타크롬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스타크롬은 여러 퀘스트들과 주마다 리셋되는 영지 정화를 하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정보가 없어 너무 늦게 진입해버렸지만 그래도 빨리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찾아본 정보로는 스카, 데저트 이글, AA-12 3개의 총기를 사용하더라고요. PD는 스카로 가고 저랑 선장은 데저트 이글 트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라니까 스카? 진짜 사도 되는 거죠? 총기에 따라 장비 세트도 바뀌는데요. 데저트 셋은 울프 4셋, 바스티유 1셋, 샤먼 벌처 1셋이고 스카 셋은 울프 4셋, 바스티유 1셋, 베레모 1셋을 목표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계 침공까지 완료하려면 필요 무기 장비 세트뿐만 아니라 주황 모듈까지 구비해야 해서 바쁠 예정입니다. 54일차에도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여러 지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맞아. 55일차 파밍 중에는 드디어 주황 모듈도 얻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이 마지막 등급, 전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빌드냐에 따라서 필요 모듈도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하죠. 스타크롬을 구하려면 영지 정화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영지 정화는 아지트에 공명기를 설치하고 2개의 콜을 넣어서 돌리면 시작하는데요. 아지트 주위에 몹이 생성되고 전부 맞게 되면 스타크롬을 얻을 수 있어요. 56일차는 영지 방어를 위해 터렛 작업을 해줬습니다. 드디어 7일 만에 네 번째 모노리스인 사냥개를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7일을 준비했으니 이번만큼은 성공할 수 있겠죠? 간다. 도착하자마자 선방을 날리는 선장. 데미지가 2000이 넘어가고 3000대도 나오네요. 이전 데미지랑은 확 차이가 나죠. 달려올 때 피하기도 해줍니다. 첫 탄은 운 좋게 안 맞은 것 같네요. 그전 플레이와는 확실히 달라지긴 했어요. 피하기를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보스도 아는지 선장만 노리네요. 나만 공격하냐? 보스 피 2칸이 떨어지면 특정 부위에 붉은색이 보이는데요. 저 부분을 빨리 공략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실 저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공격했더라고요. 공중에 떠오르게 되면 보스 체력바에 작은 게이지 하나가 더 보이죠? 저걸 빨리 깎아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아니면 저번처럼 원킬이 나버리고 맙니다. 굿굿굿. 데미지가 좋아져서 그런지 금방 게이지를 깎을 수 있었네요. 떨어지면 잠깐의 그로기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 순간 두들겨 패주면 됩니다. 포탑 잘 때리는 거. 원기용 모았을 때도 원래 한방 컷이 나는데 5티어 장비를 만들면서 피가 절반도 안 닳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뭔데? 아이 나 진짜. 반피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돌격을 맞아도 살아나는 선장입니다. 이렇게 장비 티어가 중요했나 봅니다. 결국 복수를 할 수 있게 됐네요. 7일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케이. 다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전설 모듈도 획득했습니다. 울프 펫도 얻었는데요. 요 펫이 그야말로 물건입니다. 오케이. 울프는 적을 잡을 때마다 분신을 만들기 때문에 제 마음속 0티어입니다. 하하. 그래야. 이번에도 미츠코에게 알려주니 악몽을 꾸었는데 로제타를 만났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켰는데 자기까지 삼키려 들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메리가 피난처 위치를 알게 됐다고 했는데 예지몽이 아닌가 싶네요. 로제타의 메타들은 펫이나 메타휴먼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미츠코를 노리는 이유가 미츠코의 창조 능력을 흡수하려고일까요? 그런 일만큼은 꼭 저희가 막아야 할 것 같아요. 58일차는 이것저것 정리한 후에 새벽 6시가 되어서야 그라스 여관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보스 잡은 이야기를 하고 보수를 받은 후 마무리해줬습니다. 가는 길에 일반 퀘스트를 하나 완료했더니 드디어 저희가 미리 아지트를 지은 곳인 블랙펠로 이동하라는 메인퀘가 떴습니다. 울프랜드 지역은 2개의 모노리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빨리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59일차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드디어 블랙펠 입구로 올 수가 있었는데 입구에서 경비병이 서로 싸우고 있네요. 토렌토 대표와 데니스란 이름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토렌토가 여기 대장인가 봅니다. 일단 데니스를 먼저 찾아가라고 합니다. 어느 컨테이너 박스에서 데니스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 토렌토는 원래 로제타의 앞잡이였는데 블랙펠에 살던 사람들의 호의로 들어오게 되었고 갑자기 대장이 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무 사람이나 무분별하게 받고 물자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달라네요. 그런데 이런 건 직접 말하면 돼. 대장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폭동이 일어났다면서 나중에는 내전으로 번질 거라네요. 데니스가 말하는 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뻔한 레파토리죠. 이야기를 하는 중 식당을 하고 있는 폴린이 들어왔고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식당으로 한번 찾아오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펫 아저씨부터 만났습니다. 감염을 주잖아. 펫은 사랑이니까요. 이번 퀘스트는 잊혀진 모노리스 주변에 있는 로제타 기지네요. 소지품 하나를 그곳에 두고 왔답니다. 그 소지품 자체가 펫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본인이 직접 하면 돼. 로제타 기지에 소지품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자 로제타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가는데요. 메리처럼 또 당할 수 없죠. 자기는 절대 적이 아니라면서 직접 물건을 보면 선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폴린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블랙펠 마을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 자기 삼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마을은 자기 삼촌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전 대표였던 삼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마치 삼촌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 대장과 데니스가 싸우는 이유도 자기 삼촌을 잊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기억 상실과 자기의 원한만 기억하는 것 같다네요. 여기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이 친구만 왜 정상일까요? 어찌되었든 이전처럼 모노리스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레옹에게 상황을 물어보라는데? 가는 길에 레옹이라는 친구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기 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졌다고 해요. 망상증까지 앓게 되었다는데 아까 폴린이 말한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대장한테도 다른 정보가 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메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는 말이지만 메이플라이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선장이 메리가 로제타와 연관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메리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고 로제타에는 클론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메리도 클론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기는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로제타를 떠났고 이제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고 하네요.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다면 로제타의 데이터 단말기로 가라며 위치를 알려줍니다. 아마도 메리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펫 아저씨 스파이한테도 가봤는데요. 마지막 모노리스인 생명진화연구소 메인퀘입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어떤 모녀가 잡혀갔는데 그 장소가 마지막 모노리스인 생명진화연구소라고 하네요. 그 모녀를 구출해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빨리 움직이라. 놀래라. 이제 메인캐는 로제타 데이터를 털어 메리에 관한 정보 찾기, 생명진화연구소 가보기, 삼촌의 정보 찾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60일차에는 블랙펠 마을에 돌아와서 3주차 미션도 받고요. 마을마다 있는 공짜 펫 상자인 수영 상자도 먹었습니다. 이제 슬슬 꾸미기도 하고 싶었는지 벽지와 타일 구매도 해봅니다. 아제트에 돌아오자마자 벽지와 타일을 발라주는 선장입니다. 뭐였다? 61일차에는 매매틱 마스터리 해금을 더 해줬는데요. 부활 후 10초간 데미지 면역 및 HP 회복을 하는 부활 회복과 전기로에서 에테르와 금속 인곳을 소모하면 다양한 결정을 제조하는 공예로 전환. 철갑탄 제조 시 생산량 증가와 제조 시간 단축이 되는 아머 스나이퍼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계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적화 플라즈마탄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계 침공 보스들은 방어막이 있어서 일반 탄 데미지가 1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화 플라즈마탄이 있어야 금방 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바보 선장은 아머 스나이퍼를 골랐네요. 그렇지 않아도 아머 스나이퍼를 찍어서 뻘짓한 선장. 아닌데? 에테르 재료 들어가는 것만 생산량이 증가되네요. 에이, 이거다, 이거. 에테르는 사용할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총알까지 에테르 재료를 쓰기엔 사치입니다. 공의 전환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 결정들을 얻으려면 또 에테르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매매팅 마스터리는 부활 회복 빼고는 다 망한 것 같아요. 매매팅 마스터리는 한 번 고르면 쉽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산성 혼합액도 잘 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오염 지역에 아지트를 짓고 펌프를 만들어서 정수하면 산성 혼합액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발효통에 발효해주면 저렇게 산성용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후반에는 산성용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편안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2일차에는 중형 차고와 대형 차고를 만들었어요. 중형 차고는 트럭을 만들 수가 있고 대형 차고는 트레일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차고를 만든 이유는 블랙펠 마을에서 4인승 차량을 봤기 때문인데요. 그때 어찌나 부럽던지 아지트에 오자마자 실행에 옮기는 선장입니다. 그런데 중형과 대형 차고를 만들어도 4인승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PD가 트레일러까지 만들고 나서야 소형 차고에서 오프로드 4인승을 찾게 됩니다. 트레일러 만들 때 정말이지 어마무시한 재료가 들어갔는데 전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 중 다행으로 오토바이 업그레이드를 찾아냅니다. 바로 업그레이드. 여기 보면 내구도, 속도, 조종, 연료 용량까지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트레일러에서 손해봤지만 오토바이 업글 찾았으니 그걸로 퉁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아 그럼 이건 지금 못하는 거네? 무쓸모가 되어버린 트레일러는 실컷 구경해주고 일단 방치해둡니다. 63일차에는 첫 오프로드를 시승해봅니다. 오 안 되나? 아 가자. 대박이네. 아 좋네. 이거 최고로 높은 등급으로 만든 차야? 아니요, 그건 재료가 없어요. 그러면 재료 뭐 제일 기본 재료야? 네. 헐 벌써 에너지 달았어. 헐 아유 타요가 태우고 총 쏴줘 총. 오프로드는 아니, 이거 왜 가는 이렇게 중에 느려, 이거? 총도 쏠 수 있어요. 된다. 기념으로 버스 괴물도 공격해봅니다. 공격. 야야야야야야 잡아 뭐 아니. 잡아. 이런 거 못 들고 지나가나? 가드레일도 가볍게 넘을 수 있나? 했더니 그렇지. 잠시만요. 아 여기 아니에요. 아 뭐야 이거. 실패. 야야야 니 체력 다 빠진다 그거. 차를 탄 김에 낚시터에 왔는데요. 여기서 전기펫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곱게 가른 고기를 사서 미끼로 던지면 이렇게 전기 뱀장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요 전기펫은 펫집에 넣어주면 발전기 전력량을 확 늘려주기 때문에 필수 중 필수 펫이죠. 후반에는 펫집에 전기펫을 기본 5마리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낚시를 끝내고 파일로 하나를 마무리합니다. 오우 편이치. 64일차 새벽에 아지트에 돌아와 장비 정비를 해주었습니다. 4인용 차도 내구도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내구도가 잘 달아요. 그래서 한 대 더 뽑아주고요. 아지트 주위 파밍 장소 3곳도 있는데요. 한 바퀴 돌아주기로 합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재료들이 꽤 쏠쏠하게 모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간 될 때마다 루틴처럼 돌아줍니다. 서브 퀘스트는 꽁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는 블랙펠 함락 지역을 돌고 잡아. 오 뭐야 로드킬. 여기는 못 들고 들어가겠지? 바퀴 크잖아. 된다. 두 번째는 에버그린 타운, 세 번째는 블랙펠 유전까지 돌아주면 되는데요. 마침 메인 퀘도 있네요. 처음 블랙펠 마을에 왔을 때 폴린 삼촌을 기억하시나요? 그 삼촌에 관한 메인 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집터로도 많이 쓰이는 곳인데요. 여기에 집을 짓게 되면 펌프에서 기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테크에는 기름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죠. 지금은 물론 그림의 떡이지만요. 도착해보니 과거 영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데니스와 그 삼촌이 대화한 내용입니다. 블랙펠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유 생산을 계속해야 하고 그에 따른 감염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감염된 사람들을 진료하기 위해 의사를 찾던 중에 블랙펠 함락 지역으로 갔나 봅니다. 다시 함락 지역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아니 블랙펠 함락 지역으로 보내는데? 가는 길에 버스한테 인사도 해주고요. 온다. 소리 뭐야? 울면 어떡한데? 도착해보니 삼촌이 의사를 찾으러 병원으로 왔나 보네요. 지금은 전부 몹이 되었지만요. 병원 과거 영상에서 토렌토가 나오는데요. 알고 보니 토렌토가 로제타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블랙펠은 의사가 필요했고 이렇게 토렌토가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마을에 가는 조건이 치료가 필요한 생존자들을 마을에서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고요. 우리가 처음에 마을에서 듣던 내용과는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사실 정황상 저희는 토렌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재는 모노리스 영향으로 있어야 할 기억들이 삭제된 듯한 느낌입니다. 65일 차에는 새벽 어딘데? 6시가 되어서야 로제타 연구소에 왔습니다. 잡아. 여기에 많은 단서들이 있겠죠. 뭐야 이거? 내 이상한 거 눌렀다. 건물 안으로 이상한 거 진입해서 엘리베이터를 얼떨결에 작동하는데요. 갑자기 삼촌으로 빙의하게 됩니다. 삼촌이 데니스를 찾으러 연구소에 왔던 것 같아요. 진입하다가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쳐다보지 않으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오씨 놀래라. 공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막힌 공간을 만나는데요. 양쪽 알처럼 생긴 애를 공격해줘야 열리더라고요. 권한 카드 획득. 이 카드로 구출해야 되나 봅니다. 좀 나온나니. 그런데 나무가 길을 막고 있네요. 요렇게 저렇게 해서 문을 나가는데 앞에 한 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나 죽었어. 나 죽는데? 뭐야? 두 번째는 스피드하게 진행했지만 왜 자꾸 잡는데? 실패. 세 번째, 뭐야?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의 도착했는데 입구를 나무가 지키고 있네요. 나와라. 나 일로 온나. 우여곡절 끝에 진입하게 됩니다. 진짜 스트레스. Thank Oh. God. 저 봤던 애인데? What happened? You got me. All I know is we gotta get out of here now. I don't think that'll hold much longer. There's gotta be some other way out. That works. Let's get out of here. 잡히는 거야? It's too late. Just take the supplies and go. Help Trent with Blackfell. It's okay. I'm counting on both of you. No, Ted. 어린이. 결국 데니스를 구출하기 위해 삼촌은 죽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밖으로 나가니 데니스와 토렌토의 대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둘이 잘해보자고 하네요. 이건 연구소에는 메리에 관한 단서캐도 있기 때문에 가보기로 합니다. 연구소 정문으로 와보니 다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요. 길이 있나? 이거 알고 보니 정문에서 시작했으면 메리 단서와 삼촌캐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지 이거 뭐지? 뭔데 이거? 잠깐만. 야, 잡아야 된다. 괜히 뒷쪽문으로 들어와서 두 번 일하고야 마는 일행입니다. 데이터 단말기에 와보니 메리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메리는 스타더스트를 이용해 만든 메타 능력을 보유한 클론이었습니다. 강인하고 탁월한 생존 능력 덕분에 클론 넘버에서 메리라는 이름도 부여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화파 이론을 주입받아서 진화만이 인류의 희망으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현재 로제타는 메리가 대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66일 차에는 블랙펠 대장한테 메리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모노리스를 재가동한 사람도 함정을 판 사람도 메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노리스 안을 균열이라고 부르고 현실과 이계를 연결하는 중간 지대랍니다. 균열보다 더 높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메리가 소녀를 찾고 있고 그 소녀가 열쇠일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좀 막아달라는데 사실 이 소녀가 이전에 팻 아저씨의 스파이가 말한 모녀를 두고 하는 말인지 미츠코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니 다섯 번째 모노리스인 망각의 주인 테치가 떴습니다. 여기? 이름만 들어도 왜 블랙펠 사람들이 좋은 기억은 잃어버리고 나쁜 기억으로 살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67일 차에도 블랙펠 대장과 이야기했습니다. 메리가 더 위험한 실험을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스파이가 메리를 따라 선샤인 농장으로 따라갔는데 한때는 메이플라이 캠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메리를 끌어들일 중요한 정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벌처 거점이라 한바탕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68일 차부터는 모노리스와 메리 진행 속도가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이것저것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영지 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합니다. 영지 정화를 시작하면 몹이 아지트를 공격하기 때문에 집을 석재에서 콘크리트로 변경해줬습니다. 콘크리트부터는 뭔가 고급지면서 단단해지죠. 웬만한 공격에도 파손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69일 차에는 드디어 영지 정화를 시작합니다. 정화가 끝나면 2550개의 스타크롬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했다. 나오나? 정화를 시작하면 왼쪽에서 진행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5분을 버티면 되나 봅니다. 몹이 어디 있어? 저 나왔다. 보스 나왔다. 보스 그. 엘리트 몹도 중간에 나오는데요. 저격으로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안 보인다.
야야야야 보스. 마지막 엘리트까지 잡아주니 정화 성공. 다행히 모래자루만 부서졌네요. 여기서 알게 된 사실, 정화 중에는 수리가 불가능해서 정화 전에 부서진 곳은 미리 고쳐놔야 합니다. 잘못하다 아래쪽 벽이나 기둥이 파손된다면 위쪽 건물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때문이죠. 상상도 하기 싫은 장면이죠. 마지막은 영지 정화 시작 전에 포탑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이번에 거는 저기 3단계 했다. 3단계까지 넣어서 정화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매주 정화 한도가 40개이기 때문에 되도록 3단계짜리 40개를 넣어줘야 스타크롬을 많이 모을 수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죠. 자폭몹도 나오네요. 당황한 선장은 뛰어내려 버립니다. 나 다리 부러졌어. 아이씨. 집안에 들어왔어? 잠시만 어디 있어? 뭐야 우리 집. 2층은 어떻게 들어간 거죠? 급하게 가서 잡아줍니다. 악마. 엘리트 몹도 이전보다 위협적으로 보이네요. 다행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보스 잡았어요? 잡았어. 정화가 마무리되면 정화를 시작한 곳으로 와서 스타크롬을 먹어주면 됩니다. 71차에는 찌읒장집에서 영지 정화를 하려고 콘크리트 작업과 포탑 작업을 했습니다. 이 노력들이 나중에 모두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리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최종 빌드인 데저트 이글 세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진행한 영지 정화로 스타크롬 11,000개를 모았는데요. 아호. 바로 데저트 이글과 구매. 바스티오 장갑까지 사줬습니다. 주황 모기를 드디어 만드네요. 어. 오티어로 만들어주고 드디어 데저트 이글로다가 장갑도 주황이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장비 5셋만 더 맞추면 완료되겠네요. 주황 무기는 무기 튜닝 10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줍니다. 헤트르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6강까지 해주니 데미지가 1000이 넘어가고 8강까지 해서 1086까지 만들어주니 텅스텐인 곳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71일차에는 좀 전 열심히 보수공사를 했던 찌읒장 집으로 왔는데요. 영지 정화를 할 생각에 기분이 한껏 설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장비 세트를 모두 맞출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야 말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영지 정화를 40개 진행했다면 그걸로 끝인 거였더라고요. 한 집에서만 영지 정화를 수행하면 다 같이 되는 거였어요. 저희는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웬만한 정보는 찾아보지 않고 진행한대요. 그래서인지 좀 뻘짓이 난무하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저의 집이 선장의 노동력으로 예쁘게 단장이 되어 마음에 들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냐? 안에 돈 들인 게 얼만데? 어이가 없네. 그렇게 화가 난 선장은 텅스텐을 캐면서 화를 달래고 데저트 이글을 10강까지 강화해버립니다. 72일차에는 하수캠프에 와서 사원번호 로봇의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등대에서 탈출을 하고 있는 중 어떤 여자한테 공격을 받았고 그 여자 이름이 메리라고 합니다. 아마도 메리가 메이플라이드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곤 사원번호 펫도 얻을 수 있었어요. 사원 번호 얻었어. 오후 7시가 되어서야 선샤인 농장에 왔는데요. 노노노노노노. 기억의 조각을 찾으면 메리를 유인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약하냐? 스나만 사용하던 선장은 권총 적응이 힘든가 봅니다. 뭐 하면 안 돼? 그래도 데미지만큼은 엄청납니다. 농장에서 과거 영상을 보니 1일차에 봤던 빅토르가 나오는데요. 메리와도 알고 있었어요. 메리는 진화를 위해 모든 로제타 직원에게 감염물을 흡수하게 했고요. 이런 연구들로 인해 스타더스트 파동이 발생하고 이게 보스가 넘어와 재앙을 만들었나 봅니다. 빅토르와 미츠코 대화 내용도 볼 수 있었는데 펫 가방도 미츠코가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펫들은 스타더스트 파동을 발생시켜 사람들을 감염시키는데요. 미츠코 덕분에 사람과 펫이 공존할 방법을 찾았나 봅니다. 빅토르는 공존하는 것이 인류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죠. 마지막 대화 내용에선 메리가 미츠코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메리는 미츠코의 힘을 흡수해서 진화를 도모하고 있고 빅토르조차도 메리가 쫓아냈더라고요. 1일차에 빅토르 영상을 볼 때는 뭔가 수상했는데 이번 영상 보고 나니 빅토르도 인류를 위해 노력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보고 나니 73일차로 넘어갔습니다. 이젠 저희와 미츠코만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하면서 흰 절벽 연구소로 가자고 합니다. 일전에 블랙펠 대장한테도 들었던 그 흰 절벽 연구소로 가보겠습니다. 오. 가는 길에 파츠 미션도 완수해봅니다. 파츠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가면 친절히 위스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얻을 수가 있어요. 권총 연장 탄창 득. 오, 권총 연장 탄창. 굿잡. 때마침 탄창이 없었는데 나이스하죠.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4발이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
눈알 맞추기 파츠 미션 해주고 오, 전술 조합 그립 나이스. 권총은 장착이 안 돼서 스카에 장착해줬습니다. 장전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사진 찍기 파츠 미션까지 그렇구나. 완료합니다. 대형 광학 사이트는 저격총에 장착되네요. 사거리를 8이나 올려줍니다. 흰 절벽 가는 길에 파츠 미션 하는 곳이 꽤나 많더라고요. 미션 하나하나마다 성취감이 올라갑니다. 이런 걸 또 선장은 아주 좋아라 합니다. 미치고다. 절벽 들어가기 전에 위스퍼도 읽어줬는데요. 강제로 미션에 돌입하고 엘리트만 잡으면 된다고 해요. 미츠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희 덕분에 용기를 얻어 나왔다고 하네요. 흰 절벽 연구소에서 메리와 진아파가 미츠코를 괴롭혔나 봐요. 함께 메리한테 대항해보자고 합니다. 연구소 지하로 진입하니 메리가 숨어서 말을 걸었는데요. 살아서 자기한테 오면 기회를 준답니다. 보스처럼 얘기하네. 무슨 지가 막보인 것 마냥 멘트를 치네요. 이럴 걸 대비해서 이번엔 늑대 펫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수 몹이 있을 때는 요 늑대만한 게 없거든요. 공격할 때마다 증식해서 적을 잡아주니 할 게 없을 정도죠. 74일차 새벽이 되어서야 지하 정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하는데요. 메리 본인도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상한 엘리트도 만났는데요. 무정 몹인가 봅니다. 근데 왜 번역이야?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도망 다니면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메리에 관한 연구 기록도 볼 수 있었는데요. 다른 수용체를 제거하고 가장 원시적인 흡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강렬한 사명감을 주입했다는데 그래서 메리가 저런 상태인가 봐요. 결국 로제타의 클론 연구가 이 사태까지 만들었고 클론에게 로제타를 뺏겼네요.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지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 셈인 거죠. 오리진으로 발전하는 모든 비밀을 파헤쳤다는 내용도 듣게 되는데요. 이 오리진이 두 번째 목표인 2개 침공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2개 침공도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휠체어 탄 어떤 할아버지도 만났는데요. 아마도 메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구스 이사인 듯합니다. 서치. 저 멀리 드디어 메리를 발견합니다. 앞에 두 마리 엘리트가 보이네요. 보디가드인 것 같은데요. 냅다 공격을 했는데 공격이 안 돼서 조금 더 접근해 보았습니다. 얘 둘을 잡아야 돼? 웃음소리가 마녀 저리 가라네요. 메리 있다. 대박이네. 빠판 보스네. Give it up, Barry. We will never let you succeed. Is that what you think? That this is a matter of you letting me succeed? My plan is already complete. 이거 뭐야? 지금 보게 되는 손들이 저희의 두 번째 목표인 2개 침공 터치 오브 스카이 바니키의 촉수입니다. 크기가 어마무시하죠. 나중에 저 촉수들을 전부 상대해야 합니다. 메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Humanity must yield. 헐. 뭐야? 내려온다. Including you. Mayfly. 얘랑 싸워야 돼? Give in, Mayfly. 브라지가 보스 두 마리 잡아야 될 거야. Yield to the tide of evolution. 저거 어떻게 잡냐고. Or be crushed by it. 메리는 건물에 들어가고 보디가드와 싸우게 되는데요. 늑대가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I will protect you. 미츠코도 도와주네요. 보여준다고? 뭘 보여줘? Keep going. 갑자기 미츠코가 보호해주는데? 그런데 결국 늑대가 다 잡은 것 같아요. 미츠코 나가 역시 보호해주는데? 늑대가 최고입니다. 내가 보호해줄게요. 그러면서 갑자기 드디어 터치 오브 스카이가 열렸습니다. 이 내용을 블랙펠 마을에 알려주라는데요. Stay here. 뭔데 이거? Don't cross. Please come back. 어? The world needs you. 그게 뭔데? 왜? 이거 안 되나? 아직 금지지가 아니에요 여기?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블랙펠 대장한테 이야기해주니 20년 전에 나타난 재앙이 터치 오브 스카이였다네요. 현재 알려진 가장 강한 2개 보스라고 합니다. 터치 오브 스카이는 스타로이드를 갈망한다고 하니 스타로이드를 이용해 유인해서 잡아야 되나 봅니다. 이제 드디어 오리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75일차 저녁이 돼서야 오리진 개방을 위해 스타로이드 제어기에 왔는데요. 요 기계로 2개 보스들을 유혹하나 보네요.
이거 인원수 제한이 40명이나 한대? 인원수 제한이 40명이나 되는데 3명으로도 가능한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규모가 크나 봅니다. 선장은 스타로이드가 없었지만 다행히 PD에게 있어서 일단 그냥 해보자는 선장입니다. 이게 뭔데? 뭔가 불안한 조짐이 보이지만 함께 시도해봤죠. 오리진 전투는 2개 보스를 잡아야 하는 것이고 보스가 스타로이드 제어기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사병 보호가 있는데요.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건데 이 방어막은 근접 방어 포탑이나 플라즈마 포탄을 사용해야 깎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포탑이나 플라즈마 탄도 없었어요. 예, 나무도 없는데? 못 모르고 일단 구경이나 해볼 생각으로 될 대로 되라식으로 열어줍니다. 2개 보스 출현까지 5분의 시간을 주는데요. 이때 제어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거나 방어막을 깎을 수 있는 포탑 위치를 찾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어떤 거든 만들어 볼 생각으로 급하게 주위 나무와 철광석을 캤는데요. 방어력은 형편없지만 나무집이라도 지어주기로 합니다. 좋은다. 그렇게 나무집을 짓는 중 시크릿 서번트라는 보스가 출현했고 누군가 방어막을 파괴해주네요. 이때까진 몰랐는데 오리진 전투를 열게 되면 지도에 표시가 되고 참여할 메타 휴먼들이 모이더라고요. 이때는 운이 좋아 참여한 친구들이 포탑을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메타짱들. 이거 벌써 알고 있었네. 야야 뭐야 뭐 회오리. 방어력이 깎이고 나면 이렇게 공격을 넣을 수가 있죠. 이때를 틈타 권총질을 해줍니다. 2개 보스도 2칸이 남게 되면 무적 상태가 되는데요. 시크릿 서번트는 분신을 만들어내고 분신들 중에 본체를 공격하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와 여기 사람 되게 많은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 많아? 근데 터치한 거야? 평점이 0인데? 아쉽게도 800점 달성을 못해 마지막 상자는 못 먹었어요. 마지막 상자에서 좋은 모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리진 전투 때는 포탑이나 플라즈마탄을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점수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첫 오리진 전투라 스타크롬도 주네요. 나이스. 야 스타크롬 주는데? 한번 오리진 전투를 하고 나면 저렇게 쿨타임이 돌고요. 저기 쿨이 다 돌면 다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리진에서 얻은 상자깡을 해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자기가 보상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선장입니다. 상자깡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76일차에는 아지트로 돌아와 전기 설비를 다시 해줍니다. 원수 휴먼 서버는 PVE와 PVP 서버가 있어요. 저희는 PVE 서버에서 게임 중이고요. PVE 서버는 포탑을 영지 정화 때만 가동하기 때문에 스위치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최종 테크에서는 전기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포탑을 항시 가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포탑을 꺼두었다가 전투에 돌입하면 포탑을 켜고 냉장고 이외의 전력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포탑을 전부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영지 정화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죠. 77일차는 스타더스트 워터펌프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기계는 매매틱 마스터리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요. 펌프 안에 배터리를 넣어주면 에테르로 바꿔주기 때문에 저희는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무기 및 장비를 만들거나 업글을 하게 되면 에테르가 매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테르 수급은 필수입니다. 상자도 이렇게 겹쳐서 만들어주면 공간 차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좋고요. 이전에 잡아온 전기패 덕분에 수력 발전기 하나당 42W나 만들 수 있네요. 정말 많이 발전했죠? 피해 잠시만 멈춰봐라. 와! 잠시만 멈춰봐. 78일차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생명과학연구소를 가보게 됩니다. 살짝 늦게 오긴 했지만 떨리네요. 순서상으로 5번째 모노리스를 가야 되는데 선장 일행은 여기가 먼저 오고 싶었나 봅니다. PD가 연구소 쪽으로 차량을 냅다 박아버립니다. 뭔데 소리 난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런 씨. 야야야 내려. 잡아. 오? 야 애들 잘 안 죽어. 바로 전투 시작. 편집할 때는 PD가 방송감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게임할 땐 곤혹스러울 때가 정말 많아요. 야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겠다. 여기 있다. 저격병은 아프기 때문에 잡아주고요. 엘리트까지 처리해줍니다.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주황이 울프셋을 다 맞추면 덜 아프게 되겠죠? 미스터리 상자도 있었는데요. 저렇게 보이는 보라색을 따라가다 보면 상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플라눌라, 피규어, 에테르를 주기 때문에 발견한다면 꼭 해줘야 합니다. 아이템이 꽤 쏠쏠합니다. 그렇게 입구로 진입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당황한 선장 일행. 아이씨 미호품. 원스 휴먼은 시즌 게임이고 시즌 서버마다 시즌 진행 단계가 다르죠. 아직 저희 서버는 시즌 단계가 덜 되어 미오픈 상태더라고요. 오픈될 때까지는 기다려야겠네요. 김이 팍 새긴 했지만 온 김에 파츠 미션을 해주기로 합니다. 요 파츠 미션은 눈알 맞추기네요. 플라눌라, 주황보정기, 제어기, 득이네요. 나이스.
제어기는 보상을 받을 때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불 던지는 거겠네. 이렇게 파츠가 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염병을 던져주면 얻을 수가 있어요. 불 붙는 것만 조심한다면요. 나 불부터. 주황소음기, 나이스. 차량 연료가 떨어져 가서 보충해줍니다. 4인승 차량은 오토바이에 비해 기름도 많이 먹고 기동력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건 좀 아쉽네요. 물론 저는 그 덕에 가만히 앉아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으니 꿀이지만요. 운전사고용한 사모님 코스프레를 여기 게임 안에서 한껏 만끽해봅니다. PD 시켜야 되는데. 이씨. 이번에는 사진 찍기가 걸렸습니다. 같은 포즈 해주면 됩니다. 빨리 줘. 보라소음기, 까비. 와 좋은 거 안 준다. 이제 권총 파츠도 전부 얻었네요. 굿. 파츠 미션 중에 점프 게임은 또 처음이네요. 누가 쏘노? 나. 아, 저거 10초 안에 가야 된다. 빨. 뭔데? 밟으면 안 된다 노란 거. 노란 게 뭐야? 저 밑에 바닥에 빨간 거.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쪽이네 이쪽. 야. 그쪽 아이디. 이쪽이디. 뭔데? 없노? 끝났나? 어떻게 먹냐? 제가 밟아주니까 우리가 먹었다. 아니 뭔 보라 도트 사이트. 그렇게 몇 군데 더 다니면서 파츠 수집을 해줬습니다. 전화 왔다. 여보세요? 뭔데 이게? 전화기는 신박하네요. 그런데 파츠를 안 주고 제어기를 하나 더 주네요. 이제 먹을 파츠 다 먹었으니까 나이스. 해파리 친구의 사연은 안타깝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계속 주고 있었는데 그거 자기 아빠인가 보네. 오랜만에 그림 맞추기도 걸렸는데요. 다들 자기가 하겠다고 난리네요. 참 화목한 팀이죠? 에테르만 주네요. 까비. 81차에는 전부 찍어둔 매매틱 마스터리를 몇 개 바꾸기로 합니다. 일전에 필요 없는 것들을 바꾸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결정 공에는 에테르가 들어서 탈락이었죠. 리셋하겠습니다. 리셋할 때는 분홍이 샘플 같은 게 필요한데요. 저것도 시즌마다 몇 개 안 주더라고요. 신중히 사용해야 됩니다. 운이 없게도 좋은 매매틱이 안 걸렸어요. 럭키 벌목대가 그나마 처음 보는 거라 배워줬다는데 햇빛만 충분하면 농작물을 획득한다네요. 까비. 사일로도 나중에 필요 모듈이 나올 때까지 돌아줘야 하기 때문에 주위 워프타워를 미리 찍어줬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스타더스트 광석을 캘 수가 있는데요. 이 광석은 나중에 매매틱 마스터리를 찍어주면 에테르를 만들 수 있어요. PD가 마스터리를 찍어줬기 때문에 광석을 캐러 와줬습니다. 도착해보니 이곳을 아지트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네요. 스타더스트 광석은 오염 지역에서만 나오는데요. 지금 이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광질을 해줍니다. 선장은 태양광 드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드릴은 자동 충전이 되는 드릴이라 반영구적인데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다른 드릴에 비해서 재료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날려버리는 선장입니다. 바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역에 따라 충전이 되고 안 되고가 있더라고요. 내구도가 달았다면 다시 이동해서 충전해 주어야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캐왔네요. 굿잡입니다. 다시 드릴을 만드는 선장입니다. 특수템 중에 재료들을 고르기도 하는데요. 제일 높은 재료를 써주면 성능이 좋아집니다. 금이 제일 좋은 재료라 사용해줍니다. 81일차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아직도 버섯펫을 구하지 못해 직접 씨 뿌리고 추수하고 있는 선장 일행.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사도 필수이기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저희는 3명이라 밭도 커야 하죠. 사실 너무 많은데 다 못 먹고 상해버려서 비료로 만들고 있죠. 그래도 비료라도 만드니까 나이스. 82일차에는 울프 하이도 만들어서 3강까지 했습니다. 울프 1셋을 맞추면 탄창 10% 상승이기 때문에 권총 총알 늘어나서 나이스. 모든 재료들로 바스티오 장갑 5강, 울프 하이 5강까지 완료. 배틀패스 보상 수령과 시즌 목표도 쏠쏠하게 스타크롬을 줍니다. 바로 스타크롬 3000개를 또 모았네요. 이번에는 울프 마스크 설계도를 사줍니다. 이제 2세트 효과로 크리티컬 확률도 올라갔죠. 울프 마스크 5강까지 해주고 울프 하이는 풀강 해주네요. 그럴 거면 아까 풀강하지? 이제 시즌 4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단계라 생명진화 연구소를 갈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갈 수 있게 되었어요. 9일 13시간이 지나면 시즌 5단계로 돌입하게 되고 터치 오브 스카이 다니키의 촉수를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목표이기도 하죠. 선장은 마지막 모노리스와 진화 연구소 가기 전 데저트 이글 빌드 장비 세팅을 전부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시즌캐를 위해 낚시하러 온 선장인데요.
그런데 옆집의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선장입니다. 정말 시끄럽네요. 저렇게 매일같이 울어대면 어떻게 같이 살죠? 너무 시끄러워서 떨어져서 낚시해줍니다. 아지트로 오니 여기서도 삐삐 소리가 들리는데요. PD는 이 이상한 경보음을 절대 끌 수 없다고 하네요. 아휴, 진짜 팀인지 왼수인지 모르겠어요. 83일차는 영지 정화가 리셋됐습니다. 스타크롬을 더 얻을 수 있겠네요. 처음 영지 정화에서 몹이 집에 들어왔었죠. 이번에는 집안에도 포탑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등급인 3레벨짜리 40개로 도전합니다. 한 번에 스타크롬 4000개나 얻을 수 있네요. 몹도 이전보다 많이 나오고 더 강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장비 셋이 좋아졌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했습니다. 그건 뭐지? 아 저거 PD가 설치한 거네? 아니 뭐 공격을 왜 안 해? 뭐 하냐? 오케이 먹자. 스타크롬 4000개 나이스. 모노리스도 난이도가 있는데요. 가이아 모노리스 하드 모드로 도전해봅니다. 갑니다. 이유는 데저트 이글셋에 필요한 모듈을 얻기 위해서죠. 하드 모드는 처음이라 긴장되는데요. 노멀보단 조금 어렵겠죠. 역시 하드 모드라 엘리트 몹들이 있네요. 생각보다 체력도 높아 쉽게 잡히진 않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센 거 맞아? 우와 저 왜 저렇게 세? 야, 이거 하드 이거 가능하나? 검은 화면이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하드 모드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선장만 저런 현상이 있었더라고요. 서버 관리 실화야? 야 왜 얼굴이 이렇게 잘려서 뭐야? 또 잡아야 되겠다. 이전보다 훨씬 데미지가 잘 들어가네요. RPG의 재미는 역시 템빨과 업글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쓰네요. 노멀은 레이저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제는 번개까지 피해야 됩니다. 민들레는 눈알 맞추기처럼 맞춰주면 안 맞을 수 있어요. 노멀에는 도망다니다가 맞았죠. 빨리 와 전기 씨. 번개만큼은 피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메이플라이의 자존심이 있지 나무 보스를 끝내버립니다. 빡세게 잡았네. 오. 역시 하드모드라 보상이 꽤 쏠쏠합니다. 아 근데 필요한 건 안 나왔네. 이제 일어나고 있어. 아 오케이 잡았네. 파워 서치 폭탄 차징? 두 번째 트라이에서는 폭탄 차징 격려를 얻었네요. 원스 휴먼 모듈은 옵션 티어도 중요하지만 격려를 구해야 하는데요. 크리티컬 데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듈 옵션으로는 크리티컬 데미지, 상위자 데미지, 장전 속도, 탄창 용량 증가가 떠져야 하는데요. 티어는 높지 않지만 옵션은 잘 뜬 것 같습니다. 나이스. 사실 선장은 블래스트 아트를 얻어야 하는데 폭탄 차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꿀잼이죠? 세 번째 트라이는 보스 쪽 부분이 전부 검은 화면인데요. 장난해? 나 야 그냥 검은 데다 쏘고 있어. 이제 아예 못 보는 상태에서 데미지를 줍니다. 안 보여. 죽지 말라니까. 번개가 내리칠 때는 구르기도 할 줄 알고요. 짧히지만요. 진짜 제발 저 이제 나온나? 좀 제발 블래스트. 이제는 블래스트 아트 좀 나오라고 하는 선장인데요. 정말이지 폭탄 차징만 잔뜩 주네요. 진짜 나이스하네요. 결국 집으로 돌아와 괜시리 염소한테 화를 내는 선장입니다. 인성 실화야? 총기를 분해하면 튜닝 설계도를 주는데요. 이 설계도는 튜닝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85일차에는 울프 부츠와 헬멧을 구매했습니다. 이제는 상의만 얻으면 모든 장비 완료네요. 울프 3셋, 4셋 효과는 크리티컬을 상승시켜줍니다. 이제 데미지가 확 좋아졌겠죠? 85일 이후부터는 사실 장비 업글 재료와 모듈 파밍을 위해 똑같은 것만 반복했는데요. 반복 파밍 장면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86일차에는 모듈 교체라는 걸 사용해 보는데요. 클릭하면 사용하지 않는 모듈 6개를 제물로 줘서 필요한 모듈 1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좋은 티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지만 선장은 데저트 이글 세팅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티어가 낮아도 빌드에 맞는 모듈을 쓰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토록 원하는 격렬이 뜨진 않았네요. 좋은 옵션이라곤 탄창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좀 안타깝죠? 87일차는 파밍한 재료들로 장비들을 풀 튜닝해주고 알파 사일로까지 깨줍니다. 88일차에는 5번째 모노리스가 기억나서 지도를 살펴보는데요. 5번째 모노리스는 난이도가 마스터네요. 혹시나 해서 생명진화 연구소도 확인해보는데 역시 마스터 난이도입니다. 카드도 아닌 마스터라니. 60레벨 감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마지막 남은 상의를 맞춰야 할 것 같아요. 89일 차에도 마지막 상의를 맞추려고 고군분투하는데요. 스타크론 8,000개가 필요합니다. 이제 3,000개만 모으면 돼요. 낚시 미션도 있는데요. 지도를 확인해보면 파티 이벤트가 종종 나와요. 이럴 땐 참여해서 보상도 받고 미션도 완료하는 것이죠. 이벤트 물고기를 잡을 때는 루어가 필요하더라고요. 구매하고 던져주면 이렇게 감성돔이 나옵니다. 나이스. 이벤트 물고기 5마리를 잡으면 상점 물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선장은 시간이 없어서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 제발. 1초 끝났다. 에이. 낚시를 끝내고 그 주위에 탐색해도 할 겸 파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공간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광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니발이란. 헐. 단단히 미친 광대네요. 뭐야? 고민형 뭐야? 총을 쏴서 전부 인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6명 중에 선장만 남게 되고 광대와 단둘이 게임을 하게 됩니다. 2가지 선택지를 주는데요. 선장은 고민 없이 자기가 쏜다고 결정합니다. 난 내가 쏜다고 했다. 그런데 뭐야? 선장이 인형이 되네요. 실패. 이번에는 광대 보고 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실패네요. 패배 잘하는데. 총 쏘는 거 아니다. 아무래도 총 쏘는 게 방법이 아닌가 봅니다. 이상함을 느낀 선장은 광대와 이야기하지 않고 주위부터 살펴봅니다. 피디야 뭐 찾았어? 그러다가 PD가 정보를 주는데요. 돌아다니다 보면 빨간색으로 떠요. 어디 가야 되는지. PD가 알려주는 대로 가봅니다. 아 그렇네. 그 누르면 뜨네. 모르는 사람이 이전처럼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레이븐이 벽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광대한테 가보니 선택지가 바뀌었네요. 바람도 세게 해주는 미친 광대네요. 몽둥이를 잡았어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 치트키가 저희 손에 들어왔습니다. 게임에서 치트키를 안다는 건 신이 되는 것과 같죠. 이제 미친 광대 잡으러 가볼까요? 아 내가 쏘는 거 맞네. 깔끔하게 보내버립니다. 이거 알고 보니 저주 인형 펫을 구하는 퀘였습니다. 아 여기서 얻는 거야 저주 인형을? 91일 차에는 어두운 부분 지도를 밝혀주면서 중간중간 워프타워를 켜주었습니다. 못 구한 파츠도 해주러 다니고요. 샀던 파츠가 없어서 낚시로 대신하는 선장 일행입니다. 다크헬 사일로도 해줬는데요. 이번엔 하드모드로 도전하네요. 하드모드부터는 추가 보상도 있습니다. 야야야 왜 이렇게 많아? 생각보다 몹이 많아 놀랬는데 반가운 보스를 만납니다. 이게 뭐야? 2일차에서 만난 신호등 보스가 여기 있었네요. 잡는 방법은 초록불일 땐 공격하고 노랑불일 땐 숨어주면 됩니다. 빨간불일 땐 굳어버리거든요. 기둥에 제대로 숨지 못하면 이렇게 막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잘 잡았네요. 사일로에서 펫도 주는데요. 하지만 뭐야? 이제 선장은 펫은 신경도 안 씁니다. 진짜 알아야겠다. 보상이 제일 중요하지. 배가 불렀구만. 조항 모듈 2개나 받은 선장이네요. 한 번 더 트라이 해주니 데저트 이글 빌드에 필요한 전면 수배를 전면 수배? 얻었네요. 격렬은 아니지만요. 마지막 남은 상의보다 보조 무기인 보라 데저트 이글부터 사주네요. 벌처 상의 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보조 무기부터? 보조 무기의 인장 증폭 모듈을 사용하면 취약 효과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스를 잡을 때 보조 무기로 인장을 띄워준 후 주 무기로 공격하면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92일 차에는 PD 아지트를 옮겨주기로 하는데요. 전에 블랙펠 유전주의가 아지트로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기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 했었죠. 필드에서 자동차 트렁크를 털어야 기름을 얻을 수 있지만 유전주의의 아지트를 만들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런데 집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발전기인 이상에너지 발전기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블랙펠 유전이 좋은 이유가 기름과 이상에너지 발전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오염 지역을 전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서 발전기 설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할 수 없이 유전 근처 강가에 아지트를 옮겨보기로 합니다. 수력 발전기를 쓰기로 한 것이죠. 원유 나오는지 확인해주고 마무리합니다. 나온다. 93일 차에는 극한의 설국 사일로에 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드모드로 해줬는데요. 여긴 레이저 피하기도 있어요. 그렇게 보스 있는 곳에 진입합니다. 얼어있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헤맸는데요. 냉장고 보스가 처음에는 무적 상태입니다. 면역이다. 이때 발전기 있는 곳으로 올라가 얼음막을 깨야 하는데요. 어떻게 왜 밖에 안 돼? 보스가 얼음막을 공격하게 해도 되고
보스가 공격한 얼음을 주워서 던져도 됩니다. 그렇게 이거? 얼음막이 깨지면 발전기를 그러니까. 부수고 보스를 때리면 되는 것이죠. 체력 2칸마다 반복해서 보스를 잡아주면 됩니다. 오. 선장이 필요한 크리티컬 프렌지 경렬이 나왔네요. 해문이라고는 지독하게도 없는 선장인데 경렬 바로 떴네. 94일차는 PD 아지트 정유시설에 다시 왔는데요. 우악. 땅에 펌프를 다 깔아주고 연료 정제 시설을 만들어 연료를 투입해주면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제 시설만 조금 더 만들어주면 완벽합니다. 95일차가 되어서야 농사 자동 시스템인 버섯 펫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기 아래에 버섯이 많다는데 버섯을 캐면 랜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몇 개 없는데? 그런데 진짜 나중에 버섯이 버섯 많아요. 하지만 이거 찌우짱이 했어, 찌우짱이. 아니 뭔 찌우짱이 먼저 먹어주는 센스. 찌우짱이 먹었죠. 나왔다. 나다. 드디어 선장도 얻었네요. 역시 제일 늦게 얻어버리는 선장입니다.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 후 사이좋게 버섯 펫을 얻고 돌아갑니다. 아지트로 돌아와 버섯을 펫집에 넣어주고 밭에 가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지 얘가 지금? 씨앗을 이렇게 버섯 펫에게 넣어주면 알아서 씨앗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비로소 농사 자동화 시스템도 씨앗을. 구축했습니다. 이거 집을 이쪽으로 연결하면 되겠네. 96일 차에는 찌으짱과 선장의 집을 하나로 합치는데요. 영지정화할 때 포탑도 같이 공격할 수 있고 공간도 더 크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해줬습니다. 97일 차는 드디어 5번째 모노리스에 도전합니다. 스타크론 모으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모노리스부터 시도하게 되었어요. 입구부터 쭉 밀면서 던전 입구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뭐야 이거? 5번째 모노리스 탐색회 중에 펫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블랙홀 펫인데 데리고 다니면 총알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탐색회를 다 마무리했는데 모노리스 입구를 못 찾아 고생했는데요. 약간 복잡해서 헤매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노멀부터 된다. 여기 오니 노멀부터 가능하네요. 원래는 마스터만 가능했잖아요. 저희가 플레이하는 중 업데이트가 되면서 난이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나이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블랙펠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요 망각의 주인 때문이죠. 얼른 무찌르고 블랙펠 마을을 정상으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확실히 5번째라 그런지 비주얼이 다르네요. 정도 된다. 근데 이거? 오오오 야야 아우 쏘도 많은데? 빨간색 부분을 저기 공격하면 빨간 되고 거. 장풍 공격할 때 잘 피해주면 됩니다. 빨간 거. 오! 야야야! 저 빨간데 빨간 데 가야 되나? 오! 한 번씩 꽃봉오리를 던져주는데요. 이걸 보스한테 맞추면 약점이 됩니다. 두더지 잡기도 하는데요. 야야 뭐 날라온다 손 날라온다. 바닥을 잘 보시면 부서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바닥이 파괴되기 때문에 잘 보면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장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 와씨 피했네. 뭐야? 왜 죽어? 바보. 얼굴 저때 얼굴 때리니까 피 많이 딸던데. 이건 뭐야? 뭐야 이것도. 이건 또 뭔데? 찍는 거야? 지금 파동. 오, 야 점프 잘 피한다. 왼쪽. 다행히 PD가 마무리해주니 다시 태어나네요. 다가갔다. 오, 굿. 여기 마스터를 어떻게 깨? 와. 이번 펫은 호두까기 인형을 주는데요. 아지트 펫집에 넣어주면 집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모듈은 정말 쓸데없는 모듈을 얻습니다. 정말 꿀잼이네요. 좋은 소식을 마을에 알리러 오니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드디어 기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게 블랙펠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마지막 모노리스인 생명진화 연구소로 왔는데요. 여긴 난이도 조정이 안 되고 최고 난이도인 마스터만 가능합니다. 긴장해야 할 것 같아요. 풀파 추천이지만 3명이서 도전해보겠습니다. 메리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네요. 2마리를 상대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불, 얼음 속성의 엘리트를 만났는데요. 파라스 탱크에서 동일 속성을 잡으면 깰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브 모녀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펫 아저씨 스파이가 모녀를 연구소로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보상도 쏠쏠합니다. 처음에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연속해서 계속 보스가 나오는 곳이었어요. 저 밑에도 아까처럼 생긴 거 4개 있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2번째 보스는 마나임 박사를 메리가 괴물로 만들어버리네요. 이 보스는 속성에 맞는 엘리트를 카라스 탱크로 데리고 와 잡고
무적이 풀리면 보스를 때리면서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해보지만 같은 거. 오오오. 우와 뭐야? 죽고 아 피. 아, 예. 아우 씨 누웠어. 또 죽고 안돼 안돼. 아우 씨. 또 죽고 또 죽습니다. 정말이지 만신창이로 마무리되어버리는 일행들. 풀 장비 정비를 해야겠네요. 위기감을 느낀 선장은 영지정화를 진행해서 스타크롬을 얻어 마지막 장비인 샤먼 상의를 사줍니다. 좋았어. 아하. 샤먼 상의는 핵심 방어구인데요. 핵심 방어구는 저렇게 오로라 표시가 있어요. 딱 한 부위만 뭐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빌드에 맞게 구하면 됩니다. 웽? 샤먼 상의는 크리 확률 2%, 크리 데미지 12%나 올려주고요. 메인 효과도 좋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다시 연구소로 왔습니다. 이번엔 깨야겠죠? 죽은 지점부터 시작하네요. 이건 좀 꿀인 듯? 이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생각 없이 싸웠다면 이번에는 나름 전략적으로 뭉쳐서 싸워보기로 합니다. 물약도 주황 물약을 챙겨왔는데요. 이 물약은 일정 범위 내에 있는 동료도 같이 치료가 되는 광역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효과를 제대로 보진 못했어요. 동시에 뭉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거 한번 쓸게. 붙어라. 내 주위로. 뭐야? 아, 안돼 안돼. 아, 이 점프. 그것도 뭐야? 좀 죽어라 이씨. 와. 이겼다 와. 와. 왜?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뭐야? 나비의 구? 우여곡절 끝에 잡아냅니다. 드디어 미츠코를 얻었네요. 첫 번째 목표 달성했습니다. 보상도 꿀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 트랜스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모녀가 여기 안에 있어 보이죠? 밑으로 가나 본데. 안으로 들어와 포낭 파괴를 해주고 던졌어. 오케이 파괴. 들어오니 엄마가 보스가 되어 있네요. 온다, 달려온다. 민혁. 지금처럼 무적이 되면 제자를 잡아 구슬을 얻고 그 구슬로 포낭을 공격해 엘리트를 깨웁니다. 오케이. 그 엘리트 속성에 맞게 카라스 탱크에서 잡아주면 되는 것이죠. 이전 보스 잡는 방식은 이 모녀를 위한 거였나 봅니다. 오케이. 다 했다. 야 전기 조심. 바닥에 전기 깔린다. 피 2칸이 남으면 번개도 쏘고 전기 속성도 나오네요. 뭐야 피했는데 왜 맞아? 이번만 잘 잡으면 되는데요. 아유. 셀트 제일 안 되나 알고. 죽는다. 역시나 실패해버립니다. 참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없네요. 정비해서 재도전 해보기로 합니다. 정비 중 미츠코도 집에 넣어주는데요. 이제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여기 있다. 미츠코 이거 내가 잡은 애들이에요. 손잡는다. 여기 일로 가봐요. 뭐야 어디 갔어? 나 진짜? 피아노 바로 가는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다른 펫 에너지도 깎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로소 쉬지 않는 노예들의 완성이랄까? 다시 모녀에게 가야겠죠. 이번에는 물약을 엄청 챙기고 휴대용 포탑도 챙겼습니다. 이 정도 준비하면 질 수 없겠죠. 음식 복구도 준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포탑도 깔아주고 시작합니다. 여기 깔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시작은 나름대로 스무스합니다. 바닥 보고. 아, 뭐야? 갑자기 생겨 이거. 해야 돼. 살아야 돼. 피 2칸 남기고 동료가 죽고 또 죽어갔지만 다 왔다. 좀만 힘내 삼. 오케이. 무적을 해체시키고 잡아버립니다. 켈리가 딸인 것 같은데 켈리는 보이지 않네요. 보상도 꿀이네요. 이제 다니키의 촉수만 남았는데요.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리진도 순서가 있는데요. 단계마다 마지막 보상을 받아야 다음 난이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서는 노멀, 하드, 마스터, 악몽이 있고요. 악몽까지 올라가야 터치 오브 스카이인 2개 보스 다니키의 촉수를 도전할 수 있게 되죠. 사실 두 번째 목표까지 제대로 도전하는데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더 있는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바로 마지막인 다니키의 촉수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목표인 다니키의 촉수 도전을 합니다. 준비물은 제일 좋은 총알인 텅스텐 총알과 포탄에 사용한 적화 플라즈마탄을 준비했습니다. 플라즈마탄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만큼만 만들어야 해요. 재료도 어마무시하게 들거든요. 다니키의 촉수는 악몽 단계라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깰 수 있어요. 잡는 방법은 저렇게 계단을 높게 올려서 방어 포탑을 설치해 잡습니다.
저희는 그냥 바닥에 설치해 잡기로 합니다. 제일 높은 등급인 방어형 포탑 2를 설치해주고 잡아보죠. 하나 불었다. 하나 너 손 나왔다. 저거 잘 맞춰야 돼 손을. 시작하면 저렇게 손 3개가 내려오는데요. 플라즈마 탄으로 방어막부터 깎아줍니다. 어떻게 이거? 오케이. 아 피했다. 바닥에 설치하면 맞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단 설치 후 하는 게 제일 좋죠. 아니 왜 이렇게 흔들어? 다 이거? 깠다. 저 총으로 만다 저거. 방어막을 없애면 손의 꽃 모양이 선명해지는데요. 그때 텅스텐 총알로 공격하면 됩니다. 꽃 표시 저거. 총 쏘면 만다 저거. 꽃을 쏴야 된다 꽃을. 데미지가 7,000 가까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데미지도 많이 좋아졌죠. 저게 쏘면은 꽃이 없어지거든. 손 막 쥐 흔들어. 우리 바로 뒤에 거. 권총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잡았다. 마지막 손까지 잡으면 클리어됩니다. 점수는 2,000점이 나왔고요. 2000점. 27명 중에 10등에 랭크됩니다. 상자도 열어주면 보상이 쏠쏠합니다. 이렇게 2가지 목표를 완료하고 100일간 생존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선장과 함께한 원수유먼 100일간의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100일 생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를 완료했습니다. 행복하다. 야 터치 오브 스카이 열렸다 가자.